제가 스페이스F 창업자로 나와 있는데요. 전 본캐는 서울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 전공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의 식육, 그중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식물성 기반으로 만드는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대안육인 그 식물성 육 외에 또 하나의 그 큰 카테고리인 배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왜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맛이 있어서 먹거든요. 저희가 수렵 채취일 때부터 먼저 고기를 사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사냥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채취를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장 영양적으로 안정되고 또 맛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성장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식품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얻어질 수는 없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고기나 우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게 또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크게 쓰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기나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은 돈을 벌거나 또는 경제가 발전하면 그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인구가 증가를 하면,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하면 동물성 식품 그리고 고기의 소비는 증가를 하는데, 그 고기 소비의 증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과연 지구가 추후에 우리 후손들까지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연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급속한 인구 증가에 의해서 식량의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됐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식량 안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졌고요.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그 동물성 식품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영양 상태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자원을 좀 많이 쓰는 것과, 그리고 동물 복지라는 그 현재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식품 윤리, 그리고 지구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바라볼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식물 기반한 식육을 흉내낸 모방한 제품들, 그리고 식용 곤충 단백질, 그다음에 배양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배양육이라는 것은 동물체로부터 채취한 근육 줄기세포를 증식해서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육류 대체 소재인데요. 중요한 것은 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식물에 기반한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흉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육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에는 식량 안보나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안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끌다가 내연기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도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랩탑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AI까지 나와서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을 공급하는 방법도 수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위해서, 혹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 공장식 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집약적 사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 집약적으로 사육을 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것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잘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산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하는데,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시험적인 단계인데 3단계 경쟁형 R&D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 PM을 활용한다는 등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정부 연구 관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라고 하는데, 굉장히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첫 번째는 이렇게 6개의 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6개의 팀을 뽑고, 그 다음에 3개 팀을 줄이고 3개 팀만 경쟁해서 다시 1개 팀을 뽑고,
이 한 개 팀이 5년 동안 연구과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들도 2020년에 처음 시작해서 경쟁을 시작해서 올해 2022년에 5년짜리로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아티피셜 에코푸드의 배양육과 관련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굉장히 사회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뭐 소프트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레인 투 X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생각만으로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또 6개 경쟁형 또 과제가 나왔는데, 뭐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난제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배양육이라는 것의 혁신성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 사육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우 거새우를 32개월 정도 키우면 800kg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뭐 약 980만 원 그 정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정육 무게가 약 380kg가 나오고요. 정육 무게라는 것은 도축을 하고 나서 내장이랑 뼈까지 다 빼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정육의 양만 380kg가 나오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375g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32개월을 키우니까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대략 6개월을 키우게 되는데 6개월에 57kg 정도의 정육을 얻게 됩니다. 동물성 세포의 세포 주기를 대략 24시간으로 봤을 때 24시간에 한 번씩 더블링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 세포의 질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8번의 더블링을 하게 되면 1kg의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kg의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80개의 세포를 가지고 한 달을 키우게 되면 380kg, 그러니까 한우 거새 한 마리가 32개월 동안 키워야 될 것을 한 달 만에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혁신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죠.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포 농업이라는 말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포 농업이나 셀룰러 애그리컬처라는 것은 전통적인 농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이죠. 푸드, 식품을 얻고 그 다음에 털이나 가죽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들을 세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포농업이라는 것입니다. 세포농업으로 우유나 아니면 장갑, 가죽이나 모피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포를 가지고. 천병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농업의 패러다임이 세포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천병에서 배양육이라는 것이 세포농업의 가장 처음에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배양육을 어떻게 생산할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 다음에 실제로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산업화 구축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였고요. 저희 연구팀을 보시면 축산학 기반입니다. 축산학 기반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라 식육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축산학과 식육지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농업의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여러 다른 대기업,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 연구 과제로서 배양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양육 관련해서 이제 뭐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연구팀에서는 세계 최초로 돼지 배아조직 세포를 확립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혈청으로 배지를 개발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국내 배양육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작성안을 저희 연구팀이 최초로 했었고, 그다음에
대체 단백 소재 전문가 협의체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농업이라는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 세포농업학회를 창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적으로 잠깐 들여서 보면 배양육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잠깐 보시면 근육 줄기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근육 줄기세포는 근육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냥 생체에서 생금으로 또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도축한 상태에서 바로 근육에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출한 것을 이제 초대 배양이라서 처음에 이제 조금 수를 불리기 위해서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을 불릴 수 있도록 대량 배양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기세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분화라는 것은 이 줄기세포들이 근육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육 조직으로 전환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약간의 성숙을 하고, 근육으로 성숙이 하게 된 후에 근육을 이렇게 잘 걷어서 수확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식육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배양육 생산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세포주 확립이라 배양 배지, 그러니까 가축으로 말하면 사료와 같은 배양 배지의 개발, 지지체나 조직화 기술이나 대량 배양 기술, 그리고 식육과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제품화 기술, 그리고 상용화 기반, 이러한 그 6가지의 핵심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세종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그 줄기세포주를 확립하고 그다음 배양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세포농업 플랫폼 기업인 스페이스F와 대상 주식회사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함께 가시성 배양인자, 무혈청 배양액, 가시성 지지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각각의 그 회사들도 배양육의 대량 생산이나 지지체 대량 생산, 공정 개발, 그다음에 배지 국산화, 배양육 생산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잠깐 산업을 보게 되면 배양육은 좀 전에 그 식물성 대체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 그 성장기에 더불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기존 식육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서 이제 약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 단계고 지금 시장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이제 그 시판이 허가된 것이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것이 이것인데, 이 연구소에서 보면 2040년에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식육의 요구는 계속 증가할 텐데, 그 중에서 실제 식육은 그 포션 자체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 사이를 식물성과 배양육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배양육이 더 크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내놨고, 그것이 약 7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그 셀럽들이나 또는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식물성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미생물 기반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한 2년 3년 전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이제 그 배양육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육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완전한 그 식물성을 가지고 만드는 식물성 그 대체 단백질 소재가 있다면 100% 근육으로 만드는 배양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수준별로 배양육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식물성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서로 다른 독특한 배양육의 그 단계들을 거칠 수 있다고 전망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어떤 그 회사들의 기술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선도 기업을 보시면 모사미트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햄버거 패티를 셀을 가지고 만드셨던 그 닥터 포스트가 만드신 회사고요. 지금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 푸드, 예전에 멤피스 미시라는 이름으로 했던 업사이드 푸드가 배양 개육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알레팜은 스테이크 형태로 처음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알레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대부분 식물성으로
그 겉을 만들고 동물성 세포를 위에 잠깐 뿌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저스트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저스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배양육을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블루날루 같은 경우에는 배양 어육을 아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나그린이나 스페이스F, 그다음에 셀미트, 시위드, MK바이오텍, 그다음에 심플미트. 심플미트는 이제 심플 플래닛으로 회사 명을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회사들은 이미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그 시제품을, 배양육을 가지고 시제품을 낸 회사들입니다. 각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분야에 좀 더 스페셜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포스트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면서 또 비용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고, 2020년 12월에는 드디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양육이 팔렸고, 팔린 후에, 그리고 2021년에는 이스라엘에 배양육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이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육 관련, 이게 지금 2020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많이 생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만 해도 바이오 공정 설계, 지지체, 배양액, 세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포 쪽이 좀 부족한데, 이것은 이제 세포 쪽이 훨씬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세포 쪽도 어쩌면 그 세계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쪽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근육 생검을 통해서 가축 근육 주기세포의 분자학 생물학적 특성을 여러 품종이나 돼지, 닭, 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근육 주기세포를 어떻게 배양하면 가장 값싸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배아줄기세포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었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아줄기세포를 계속 관리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에서 근육줄기세포로 분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육의 분화, 성숙도를 높이는 작업, 그 다음에 대량 배양하는 방법, 시육화하는 기법, 그리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보여주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요소 기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근육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근육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근육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근육의 가장 기능적인 특성인 수축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그것을 이제 근육이 잘 성숙되었고 분화되고 성숙되었다 할 수 있는데, 배아줄기세포는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증식 능력이 더블링하는 것이 증식 능력이 무한대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띄어서 계속적으로 해도 배아줄기세포만 제대로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생검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근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근육으로 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스를 따라서 쭉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1월에 저희들이 언론에 보여드린 건데요. 머슬 올가네이드 형태로,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지름인데, 올가네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근육이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은, 저희가 할 때는 근육은 원래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길게 나열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로 수축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20년 1월에 그때 2017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서 이거 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주 초창기의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포로 만든 배양육은 그냥 가축에서 오는 근육에 비해서는
생체 내에서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도 좀 연하고 또 조금 완전 식육하고는 진짜 식육하고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을 대체하는 식물성 지방을 어떻게 넣으면 가장 소고기나 돼지고기 안에 있는 지방과 비슷하게 들을 것인지, 그런 그 올레오제를 이용한 그런 지방 대체품, 그리고 또 색깔을 더 붉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클로로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을 마그네슘을 철로 치환을 하게 되면 붉은색의 색소가 됩니다.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재들도 생산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1월에 이걸 보여드린 다음에 2021년 1년 후에 이러한 형태의 그 덩어리들을 보여드리고, 이거 지금 이제 그것을 구웠을 때 이런 그 고기처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2022년 올해 3월에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육제품하고, 지방도 돼지 지방인데 세포로부터 키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는 그 근육과 지방을 세포로부터 잘 키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소세지나 이런 그 햄버거 패티, 이건 그 배양한 소고기를 만든 햄버거 패티, 이것은 닭세포로부터 배양한 닭고기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텐더, 치킨 너겟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 오셔서 시식회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농업학회라는 학회를 창립해가지고 이런 그 배양육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좀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제 우리들이 식품학적으로는 가장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풍미 분석이나 아니면 아미노산 조상이 진짜 실제로 진짜 식육과 같은지,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는 이제 돼지고기였고, 이건 소의 이런 그 식유학적 품질 특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닭도 마찬가지로 이런 풍미 물질이나 이런 그 아미노산 조성, 그리고 경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 원천 기술, 우리 후손을 위한 미래 원천 기술 확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 산업혁명과 같은 세포 농업으로의 전환을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이렇게 잘 기른 가축에서 세포를 뜯어서 그래서 세포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데,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런 가축도 필요 없이 그냥 셀뱅크에서 세포를 가져다가 조직화해서 배양육을 만드는, 그래서 정말로 가축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배양육을 만드는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 아마 미래에는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배양육은 지금 식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런 식물성 대체 단백질 소재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식량 안보라는 차원, 그리고 우리 국민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대체제로서 또는 대안제로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래 세포농업 도시를 보시게 되면 그냥 목가적인 풍경에서 이런 그 배지를 만드는데, 배양액을 만드는데, 그리고 배양액에 들어가는 영양소를 만드는 팜, 스마트 팜이 있고, 그 다음에 대량 배양기에서 근육을 만드는 곳,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서 배양육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은 슈퍼에서 진짜 식육, 식물로 만드는 식육 유사품, 그리고 배양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